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시행한 농지 전수조사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심층 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NBS 투데이 플러스는 농지 전수조사의 파장과 과제를 짚어보는 4부작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 전수조사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농민들은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차농 보호와 농민의 재산권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민울 백초희 박선아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전체의 71%인 97만 헥타르에 대한 기본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단 유경과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가능성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27.6%.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심층조사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벼농사를 짓는 권영덕 씨. 자격농지와 함께 일부 부족한 농지를 임차에 쓰고 있습니다. 권 씨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이라면 대부분 생계를 위해 임차 농지를 함께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 살려면 최소 3만 평 가져야 돼요. 10,000평 이렇게 져야 1년에 한 7, 8천 내 농사 짓고 한다 해도 1,000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1년에. 그게 안 되는 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실경작 점검이 시행되면 일부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농사 2, 3만 평 뛰면은 거의 80%는 내가 임차로 쓰는 거야.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생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농사 다 못 짓게 한다. 그럼 여기 사람도 못 사는 거지. 농사 다 못 짓는 거지. 권 씨는 심지어 농지은행 예산마저 일찌감치 소진돼 땅을 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 박모 씨 역시 일부 농지를 구두계약으로 임차해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 씨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임대차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신 같은 기존 전업농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젊은 농이나 여성농한테 우선 배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농지를 좀 더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노력을 안 한 건가요?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다 뺏어가면은 8월 심층 현장 점검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농민들은 투기꾼을 잡으려다 정작 농사꾼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농촌 현장에서도 임차농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에서 양파와 벼를 이모작 재배 중인 농민 이모 씨. 2만 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임차농지입니다. 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계약으로 임대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수조사 이후 지주가 농지를 회수하는 상황입니다. 농지를 잃게 되면 규모화가 어려워지고 결국 농가 소득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뭐 자기도 직불제도 받고 뭐 또 어쨌든 간에 자격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뭐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아 그럼 넌 돈 내놔 내가 아낄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농민들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근에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농사를 짓고 있는 형남갑 씨. 언젠가는 농사를 접어야 할 상황이지만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더 얼어붙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년 전 평당 30만 원에 매입한 농지는 현재 15만 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농민이 너무 몸이 안 되지만 그 연태라. 나이 관계없이. 그때 되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 그 자식들이 와서 농사 못 지니까. 그게 값이 싸면 싼데 팔고, 뭐 비싸면 팔고, 수시세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농사 못 지으면 땅을 놓고도 뭐라고. 농지를 물려받을 사람도 사줄 사람도 없는 데다 휴경마저 제한되다 보니 고령 농가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호소합니다. 충북 음성군 역시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정지택 감공농협조합장은 농지를 처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고령농들의 은퇴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가 안 된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나이는 자꾸 많아지는데 어르신네들은 기존에는 땅만 갖고 있으면 이게 내 언제든지 내놓으면 팔렸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 조합장은 후계자가 없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경작을 이어가지 못하는 농가가 적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며 고령화로 불가피하게 방치된 휴경지까지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해 투기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수두자, 벼농사는 95%가 기계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밭작물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기계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는 이제 무기는 전답이 많죠. 내 나이도 70인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뭐 자식한테 대물림이 안 되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걱정이 되니까요.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신만수 씨는 농지 전수 조사가 오히려 미래 귀농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귀농할 목적으로 미리 농지를 마련해두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전수조사가 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1까지만 농사 맡으려 한대요. 61가 지나면 복숭아 농사 지고 수박 농사하면 저보게 수없이 문의가 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지금 이거 직장을 관두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제 85% 90%는요 농가예요. 농사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으면 안 되죠. 신 씨는 현재 정책이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을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농촌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대부분 투기를 막겠다는 농지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임차농과 고령농, 예비 귀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박선아입니다.